안녕하십니까. 괴정 5구역 위원장, 우리 새 집 만들기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오늘은 우리 괴정 5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말 1월 초까지 겨우해서 이제 감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는 또 정리해서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 감정이 얼마나 나올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구역을 접수할 때 그때처럼 낮게 나올는지 아니면 높게 나올는지 아니면 중간쯤 나올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미 감정이 얼마나 나오든 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갈지 5억짜리 아파트가 갈지 7억짜리 아파트가 갈지 10억짜리 상가가 갈지 5억짜리 상가가 갈지 15억짜리 상가가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수익이 없었다면 주민 여러분들의 감정 가격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최초의 감정 가격이 한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짓고도 수익을 많이 실현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분담금은 없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은 거의 3배, 4배, 입주할 때는 또 더 올라가겠죠. 그게 다 반영된 게 현재의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니까요. 그래 감정을 하는데 사실 반대파에서 해방을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달쯤에는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시간들이 늦어져서 지금 1월 달까지 감정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감정이 우리한테 이제 납품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사구청에 요청을 하여서 우리한테 감정이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알림과 동시에 우리 주민이 어떤 혜택을 보는가를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감정은 1억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1억이 나왔는데 집은 4억짜리가 해당됩니다. 감정은 2억이 나왔는데 집이 6억짜리가 해당이 됩니다. 분담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아니면 분담금이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납품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번 1월 말이나 2월 달이 되겠죠. 주민 분양을 바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주민 분양은 법적으로 60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추가 20일까지 합해서 80일 동안 주민 분양을 신청을 받고 바로 관리처분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총회 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총회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 총회를 할 시에 우리가 빨리 금융주관사를 선정하여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주민 여러분들 지금 그 밖에서 세입자들이 계속 돈 달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를 선정해서 빠른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리 처분이 딱 되고 나면 바로 최대한 돈을 많이 지급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시공사, 포스코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낮은 이율에 이 이주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 조합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감정이 끝이 나고 이제 이주를 위해서 관리처분 총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민 분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 분양을 하시게 되면 빨리 와서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5평짜리를 갈지 35평짜리를 갈지 40평짜리를 갈지 50평짜리를 갈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사하구청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서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저한테 단결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서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사구청 부산시로부터 우리 주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는 걸 보여줘서 빠른 관리처분 총회 그리고 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 주영록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5구역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하이엔드 아파트, 대림의 아크로, 현대건설의 더 H, 굉장히 상위 브랜드죠. 같은 회사인데도 더 고급 브랜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뛰어넘는 마감재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같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엔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재난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진, 화재, 단전, 단수, 전쟁 등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뭐 단전이나 단수는 사실 하루만 기다려도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나 또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다 버틸 수 있도록 거의 2메가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수가 되더라도 밑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단수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전국이 단전 단수가 되더라도 우리 괴정 5구역만큼은 단전 단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슈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지진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데가 롯데에서 지은 이번에 새로 지은 100층짜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진도와 뭐 지진계는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진으로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에서 나온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기가 보면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합니다. 땅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멘틀 안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동부 해안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죠. 그런데 여기가 땡겨진 만큼 이게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했을 때 땡겨진다고 했을 때 보시기에도 이쪽도 많이 땡겨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10번이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 한국도 지진이 한 번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에서 잠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가루 반죽처럼 여기가 땡겨졌고 여기도 동해도 땡겨져 가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대마도도 사실 우리 한국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본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 계속 우리는 지진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진에 우리 5.8 지진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진대입니다. 포항만부터 시작해서 딱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지금? 이 선 따라 보이는 이 선이 지진대입니다. 동해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동해가 다 밋밋하고 캄차카반도까지 다 밋밋한데 왜 포항에 많이 생겼느냐? 지진으로 땡겨가서 그렇습니다. 땡겨가다 보니 이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8 지진이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틈은 생기게 돼 있고 이게 낙동강 하구원 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경주 이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것이죠. 일본에 지진 났다고 우리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일본 지진 난 만큼 우리도 계속 동해 쪽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라서 언제든지 아파트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에 슈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지금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같은 그림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이 우리 부산의 지금 지형도입니다. 부산의 액상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지금 강서 명지 있는 쪽, 울숙도 있는 쪽 이쪽으로는 굉장히 액상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암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죠. 여기 다른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여기 이제 파란색은 강력한 암이 받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지진이 나도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죠. 낙동강의 삼각주인 명지 쪽입니다. 우리 교정 5구역은 사실 이렇게 암반 위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지대입니다. 그렇다고 명지지구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절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지가 높이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위에가 높이 짓게 되면 액상화 상태가 벌어져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게 되면 밑에 물이 있어서 굉장히 건물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정 5구역이나 앞으로 4, 10원 마을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곳은 아무리 지진이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그거를 다 설계에 반영을 시켰고 그 슈퍼 콘크리트로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안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교정 5구역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저 주영록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 부분에서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집에 그 건축물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유럽의 성이 몇백 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은 그 건축물의 위대한 조상들의 을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에 다시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만 리모델링 하면 60년을 쓸 수 있고 살짝만 리모델링을 했으면 100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주민 중 한 분이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탁 나가서 착착착착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철계단이 생기도록 만드는 걸 저한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불이 2번 나와서 합니다. 불은 베란다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층이 있다면 불길이 막 번져 나와서 밖으로 이 불길이 위로 올라가고 다시 2층 집 베란다로 치고 들어갑니다. 베란다 치고 베란다 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망을 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넣고 계단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계단 도망으로 갈 때 불이 나서 불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독가스에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입주할 때 전부 다 투명한 산소 마스크를 각 가족에 4개, 5개씩 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 돈이 좀 들지만 우리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이 실제 우리 집에 한번 나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 공황 상태에서 누군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차단하고 관계없이 레이저 빨간 불빛 쫙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쫙 뻗어나오면서 이쪽으로 도피하세요. 이쪽으로 도피하세요. 이쪽으로 도피하세요. 단순 명령이 가장 주민들한테 잘 먹히는 겁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숨을 막힐 때 할 때 마스크 끼고 단 5분, 10분만 도망가면 아무 일이 없을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그 안전을 위해서 화재 시에 대비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드라이비트나 연소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 자재는 절대 못 쓰게 할 겁니다. 특히 싸구려 중국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고,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할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에서 만든 거 말고 수원 공장에서 만든 최상급, 2021년도의 최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입주하는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최상급인 엘리베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샤시도 지금 LG 샤시, KCC 샤시, 금호 샤시, 하나 샤시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돈을 떠나서 가장 안전하고 풍압을 견딜 수 있으며 태풍이 와도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고 단열, 단수를 잘 할 수 있으며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최고의 샤시를 저는 꼭 선택을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에이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보통 이제 그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는데 저희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물론 법으로도 바뀐 것도 있지만 한 줄당 2대씩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남자들끼리 제일 민망한 게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탁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입니다. 집에서는 온갖 이러다가도 음식물 처리기 들고 사실 밑에 서 있으면 참 가오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5구역에 있는 남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는 집안에서 이 통에 싹 집어넣으면 싹 빨려가지고 지하 한 군데서 모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 아크로 아파트 34평에 25억, 30억 하는 그 아파트에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분들은 저한테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안 치면 이 영상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확실하게 제가 해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최초로 이걸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우리가 키를 열고 싹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분무기에서 쫙 샤워처럼 착 소독제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소독제가 한번 착 뿌려지는 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앞에 우리 사스, 메르스, 인플루엔자, 요즘은 이제 코로나까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상황에서 그 샤워를, 그 소독제를 팍팍 뿌려서 완전히, 그러니까 항상 뿌리는 건 아니고, 이제 겨울에 그런 재앙이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한번 쏘아주고 입구에서도 한번 쏘아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틀림없이 나중에 저한테 말하십시오. 한생 가구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이태리 주방 가구가, 또는 독일산 주방 가구가, 프랑스 주방 가구가 현지에서 만든 거, 중국산 말고, 중국에서 생산한 거 말고 현지 브랜드에서 만든 최고급 주방 가구가 있더라고요. 기왕 사는 거, 저 주영록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주방을 최고급 이태리제, 독일제, 프랑스제로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 안 치고 있으면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샷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 좋은 거를 다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입구에도 대리석을 돌을 붙이는데, 대리석을 붙이면 좀 고급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싼 중국산 대리석을 쓰면 안 됩니다. 국산 대리석 좋은 걸 써야 되고, 아니면 이태리에서 갖고 온 거 라돈이 나오지,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좋은 돌을 사용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 다 지하가 주차장이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 페인트 칠로 마감이 되게 되면 사실은 좀 다른 아파트하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돌도 좀 붙여놓고 좀 어딘가 들어갔을 때, 내가 호텔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돌 같은 게 붙어져 있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대우받는 것 같고 내가 궁전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전에 사는 왕이다. 내가 궁전에 사는 왕자다. 내가 궁전에 사는 왕비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에 뭐 여러 가지 문양이나 모양을 잘 내서, 근데 그 대리석도 그냥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안에 다루기를 대고 그다음 합판을 대서 돌을 붙이게 되면, 불이 났을 때 돌이라서 불 안 날 줄 알았는데 열이 가버리면 그냥 안에 그 다루기하고 나무가 다 타면서, 합판이 타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갖다 붙이는, 요거를 미장을 잘 끝내서 바로 돌을 갖다 확실하게 딱 붙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돌들의 여유를 가져서 나중에 혹시 몇 장이 부러지더라도 다시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유분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급스러운 부분에서는 최대한을 다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요즘 사실 남편들이 이 집사람들이 보면,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한판 싸우고 나면 밥을 잘 안 해줍니다. 자식들이 밥 해달라는 건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온몸을 다 희생합니다. 근데 뭐 신랑은 돈 벌어다 주고 다 하는데도 맨날 구박만 합니다. 막 이기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거의 100명이면 99명은 지고 한두 명 이길까 말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안 주고, 어제 뭐 술 한잔 먹었는데 뭐 좀 미안해서 늦게 들어왔는데, 가면 아침에 쌩 까버리면 굶어 죽고, 막 아침에 나가는데 막 북엇국이라도 하나 먹고 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느낌을 팍팍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다 큰 공동식당을 만들 겁니다. 물론 평소 때는 주민들하고 뭐 대화도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때로는 그걸 치우게 되면 탁구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마누라하고 좀 싸워도, 와이프하고 좀 싸워도 아침에 내가 운동 깔끔하게 하고 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내가 출근할 수 있도록 공동식당을 만들 거고, 그럼 와, 남자만 생각하나 여자는 생각 안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가 또 어머니들 위해서 아침 조식 뷔페, 블랙퍼스트와 런치를 한 브런치라고 하죠. 이 브런치를 할 수 있는 약간 카페 같은 그런 호텔에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침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나서 좀 여유 있게 와서 뭐 브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카페 같은이 아니라 카페 식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주 좋도록,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고 하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요거 보십시오. 1층에는 여기 이제 특허권을 우리가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1층 베란다 정원을 전부 다 만들어 넣을 겁니다. 이 특허권을 받아와서 우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베란다를 가지고 싶은데, 물론 베란다에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서로 대화, 이제 이 시선에 무리가 주지 않는 정도에서 뭐 개인 그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 2층도 베란다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센터도 남들이 안 했던 걸 합니다. 어떤 거, 대한민국 제1호로 인도 골프장을 만듭니다. 보통 골프장이 뭐 한 요 정도, 뭐 화면으로 치면 한 요 정도 크기에 뭐 그냥 이렇게 공 치는 이 정도 치는 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한 80m 정도 돼 있는데 100m 정도 되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골프 연습장이 사실 신세계 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백화점밖에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 최초로 밀어 넣는 거죠.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 다 여유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골프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들고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이용하고 샤워를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샤워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몸을 지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도 치고 몸도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목욕탕이 아니라 거의 사우나 수준의, 고급 사우나 수준의 목욕탕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지금 4레인이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8레인, 6레인, 또 뭐 따뜻한 수영장, 온천물 이런 것까지 다 끌어 넣어서 최고급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영장에서 최고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싸게 들어간다. 제발 좀 싼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돼야만이 우리 주변한테 조금 싸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값을 주고 해야만이 고급 손님들이 오고, 고급 손님들이 와야 우리 상가에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겁니다. 그 고급 손님들이 오게 귀찮아서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6억, 7억, 8억, 9억, 10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우리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앉아있으면 뭐가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뭔가 잘 사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줘야 동네가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장도, 골프장도, 그리고 문화센터도,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여자들 필라테스 하는 거, 이 모든 부분을 안에 넣는데 완벽한 시설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사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사과나무, 백이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배나무, 103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감나무 등을 심어서 애들이 자기들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이 나무를 키워서 그 감을 따먹고 사과를 따먹고, 그 시절에 옆동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소풍식으로 하면서 애들한테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먹도록 하고, 우리는 뭐 새로 사서 뭐 고기 구워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착한 어린이상, 장한 친구상, 효자상, 부모 잘못은 효부상, 이런 것들을 하는 재단을 만들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추억과 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부분에 있어서 층간소음이 항상 문제가 되고 살인사건도 나고 하는데, 사실은 이만한 얄팍한 걸 넣어서 그 층간소음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요만한 걸 하지 말고 이만한 걸 하라고. 이건 왜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냐면, 이거 하는데 아이고 무슨 큰 돈이 들겠냐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한 판이 10,000원이라고 치면, 만약에 중국산 8,000원, 7,000원짜리 갖다 쓰게 되면 이게 한 장이 쓰는 게 28통에 몇만 장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들 그 2, 3,000원 아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은 평생 시끄러운 상황을 견디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좋은 국산, 좋은 거 층간소음제를 사용하게 되면 층간소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파트에는 편백나무 숲을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편백나무 숲길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무는 편백나무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을 하나 다니는데도 어른들은 무릎 상할까봐, 아니, 이따 중년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좀 너무 많이 걸어다니면 무릎 나갑니다. 그 약간 폭신한 길, 나무길을 만들어주든, 약간의 공해는 있지만 우레탄 길을 만들어주든, 그래서 무릎에 부담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문턱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KT와 잘 협의해서 삼성전자와 잘 협의해서 대한민국 최상의 IoT 스마트 아파트를 만들 겁니다. 딴 데도 스마트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준 낮은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아파트 구석에 숨어서 담배 피고 있으면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 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하게 되면, 애들이 핸드폰을 다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게 되면 그 다 이렇게 쌍방통신이 돼서 그 담배 피고 있는 친구가 101동 2101호에 사는 친구예요. 그 담배 피지 마세요. 컴퓨터로서 바로 이야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오다 보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남자 하나 따라오면 저 사람이 내를 잡을 것 같고 그런데 앞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이 핸드폰이 사실 키거든요. KT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뒤에 오는 사람은 105동 주민이십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101동 주민이십니다. 이러면 서로 안심이, 우리 주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계속 안면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주민인지, 또는 우리가 세탁소나 중국집이나 자주 오는 배달부인지, 아니면 최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온 것인지를 해서, 만약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돈용돈을 주지 않아도 이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떡볶이, 그러니까 단지 안에, 또는 우리가 2차, 3차, 4차 이 모든 아파트 서로 간에
규정 8구역, 9구역, 10구역 뭐 전부 다 포함해서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홍길동 군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8구역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에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애들한테는 족쇄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로가 있고 이거 하나 갖고 엄마가 밥 먹고 있으면 중국집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하이엔드 아파트, 그럴싸한 아파트를 갖다 놓으면 그게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편리하고 일부는 고급스러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실제 정말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말씀해 드려 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살아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아파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2편을 말할 때는 더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첫 번째,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으며 100년이 가는 아파트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바로 저 주영록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각이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주민이 저 주영록을 믿어주고 팍팍 밀어주면 관리처분, 1차 관리처분 때 있었던 부분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용적률을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사업 계획도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시간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저 주영록 믿어주시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힘을 똘똘 뭉쳐서 여기서 삑 저기서 삑 소리 삑살이 나는 소리 안 나고 한꺼번에 쫙 달려갈 수 있도록 저 주영록 반드시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